대선을 5개월 앞둔 현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빠져 있죠. 다른 모든 이슈를 삼킬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큰데요. 자, 오늘 한판 인터뷰에서는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성애 소장과 진중권 작가와도 인사를 나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워낙 강적들이라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예. 요즘 뭐 방송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요. 방송에 손바닥에다 신자를 써야 되나요? 오늘 토론은 아니니까 예 편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질문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그 사퇴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초반에 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곽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곽상도 의원 사퇴하겠다고 하면서 네. 발표한 내용에 보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더라.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 저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특히 이제 대선 주자 우리 당에 8분 중에서 7분은 곧바로 사퇴해달라고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명을 하자는 것이었고 홍준표 후보께서도 본인에게 일단 사퇴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명을 하자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곽상도 의원 개인적으로도 그 계속 그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할 그런 마음을 이어가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물러선 건데 좀 조금 마음은 아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여야를 떠나서요. 국회의원이 지금 이제 어떤 혐의가 나온 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도 못 해보고 그냥 여론에 쓸려서 이렇게 그만두고 이러는 이 풍토가 요즘 약간 생기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여론이 생기면 의원이 그냥 결단을 사퇴하고 말 문제인가 싶은 생각인데 애시당초에 사퇴 반대하셨던 것도 뭔가 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그 밝혀도 될지는 몰라도 지금 대장동 그 사건 의혹. 예. 이게 사실은 그 거대한 거짓의 그 어떤 막이 씌워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거짓의 막.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공공개발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저 환수했네 어쩌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상 받을 일이다 이렇게 강변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곽상도 의원께서 빌미를 준 상태니까 곽상도 의원부터 뭐 의원직 사퇴를 한다든가 우리가 제명 절차에 나서고 이러면 제명 절차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 예. 매일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의 큰 그 거짓의 그 내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허물에 우리가 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제명 절차를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저는 이런 입장이었고 예.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 그것보다도 훨씬 크게 또 당내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결국은 곽상도 의원은 사퇴해버렸는데 그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 문제도 있었고 근데 윤희숙 의원은 조금 달랐어요. 원래 또 굉장히 또 스스로가 스타일상으로도 또 엄격하고 예. 뭐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이번에 문제는 하여튼 뭔가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는 여전히 좀 아쉬운 방향이었어요. 부분이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최초 해명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그 회사에서 뭐 월급 300만 원만 받는다. 그 순간에도 사실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빼놓고 이것만 해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구린데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뭐 재판이라는 게 3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나기 전에 어떤 정치적 판단, 윤리적 판단은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교수님 그 말씀에 전혀
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물러났고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많았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들 보면 뭐 지금 뭐 오늘도 문제가 됐지만 유미향 의원이라든가 또는 저 지금 교도소에서 불사조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이모 의원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아마 뭐 절대로 안 물러날 텐데요.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그 같이 여야 간의 그 분위기가 같이 가면 좋은데 일종의 우리는 이제 야당이니까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으니 그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그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스스로의 또 판단이 있었고 이상직 의원은 뭐 오히려 불사조라고 하는 순간 청와대를 향해서 뭔가 상당한 저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좀 생각이 다르죠. 근데 우리 당은 하여튼 상황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심정에서 좀 그런 예.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의결 처리 과정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처리가 될까요? 곽상도 의원의 사퇴는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다. 지난번에 뭐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 처리가 됐거든요.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도 저는 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이제 6월 전에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이제 대선과 함께 대구 중구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이루어지게 되죠. 청취자 분들 중에 질문 주신 분 있어요. 그 오망님과 참새 삼촌님이 김재현 최고위원님 출마하십니까? 대구시장도 물어보시고.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정치 낭인이니까 선거판만 있으면 여기도 나온다 저기도 나온다 이름이 많이 오르는데 예. 그냥 제 팔자가 지역구도 하나 없는 낭인 신세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제가 아직 뭐 그런 생각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좀 결과가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제 목표가 아닌가. 근데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 지역구는 아직 곽상도 의원 사퇴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김재현 최고위원님 왕자 위트 한 방에 굉장히 빵 터졌다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최재형 후보께서 네. 캠프를 해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이 가면 저 캠프도 해산해 버리지. 왕자 대응하는 거 보니까 캠프가 윤석열 캠프 말씀하시는군요. 좀 잘못 대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손가락을 씻었네 뭐. 그러니까요. 그럼 정석 대응은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한번 조언을 좀 주신다면. 아니 왕자 쓰고 나오니까 토론 더 잘하던데 그냥 계속 뭘 그런 걸 가지고. 그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오늘 아침에 이제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변인들 일부가 그 종편 프로그램 패널처럼 대변인 멘트를 한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도 같은 입장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대변인 저도 옛날 대선 캠프 후보 대변인을 했었는데요. 예. 이게 뭐 그냥 당의 대변인 또는 뭐 원내 대변인 이런 대변인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대선 후보의 대변인은 사활을 걸고 지금 그 정권을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야권 지지율 1위의 후보는 더더욱이 공격의 타겟도 될 수밖에 없고 여당의 지지율 1위 후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 억측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한데 약간 자신의 그 농담 비슷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죠. 김용남 대변인이 이제 손가락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김영남 대변인하고 워낙 친해서 예.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 후보가 지금 절체절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좀 대응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메시지 대응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캠프 자체적으로도. 아니 이제 메시지 관리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해라라는 예. 말씀. 자, 그래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계시죠?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거리에 나간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나가십니까?
제가 내일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으신 분의 표정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걷기 좋아하고 기왕이면 자전거 타고라도 따라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네. 매주 그 출연하는 방송이 있어서 아, 네.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청장에서는 수사 제대로 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특검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일단은 그동안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예. 뭐 경찰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지난 저 그 FIU 자료를 뭉개고 있다가 금융 정보. 네. 예. 뭉개고 있다가 겨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좀 걱정스럽고요. 검찰도 사실 그 압수수색 단계부터 지금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수사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검찰이 처음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게요. 예.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 지도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니까 명예훼손 사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 수사를.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물론 뭐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은 실체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그 정영학 회계사가 그 녹취록도 제시하고 뭐 진술도 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결부되면서 이 사건 수사에 검찰이 말려들었다고 봐요. 수사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서 저는 과연 진실에 제대로 접근할 건가 그 점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사건은요 지금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온갖 일을 다 벌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계속 대장동 개발은 민간이 몽땅 그냥 그 한 입에 털어먹을 그런 그 이익을 민간 공동개발의 형식을 빌려와서 자신들이 그래도 한 5천억 이상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이 대장동 전체를 그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 토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그 과정에 당연히 그러면 허가도 받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민간 개발을 해도 어차피 그 채비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또는 기부 체납 형식으로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액의 그 기부 체납이라든지. 그렇죠. 그 예산 절감의 효과는 똑같이 갈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성나무들을 그 만들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익금 일부를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귀속시킨 건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익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강제 수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가 매입을 한 거죠. 땅을. 예, 또는 이제 분양가 그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는 그 토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또 임대 아파트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짓고 이렇게 해서 이 수익이 엄청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수익금을 그냥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이런 민간업자한테 귀속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민간업자의 그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남시가 나선 꼴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일부에서 이재명 캠프의 민영배 의원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익 5천억을 이미 먼저 환수를 하고 나머지 개발이익 배분에 대해서 민간에 넘긴 것이다. 그게 왜 성남시 책임이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막 개구리 합창하듯이 무조건 이야기할 거예요. 들으나 마나 뭐 똑같아요. 그냥 예. 여기 가도 똑같고 예. 저도 토론 가면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 하니까 뭐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예. 결론은 그렇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규의 혐의는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민간업자한테 그 부당한 이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임죄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장도 없었어요. 사장 대리를 유동규 씨가 했죠. 그렇죠. 유동규 씨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설계하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느냐 아니면 알았느냐 지시를 했느냐 그냥 묵인을 했느냐 이걸 가려내야 돼요. 예. 이걸 빨리 가려내 가지고 지금 성남시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 당시 문서를 좀 찾아내면 나올 거예요. 또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런 문서가 없어도 실무자들 보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걸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다면 주범이 돼요.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형법에서 말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자면 왜 살인 사건을 일으킨다고 꼭 칼로 찔러야 살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깥으로 그래 아직도 살아있냐? 뭐 이래 한마디 물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이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몸통이 수사는 그게 초점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 거대한 사기판을 벌인데 주인공이라면 당장의 선거법 위반이에요. 허위사실 공표를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거짓을 또 거짓으로 덮고 또 덮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게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제가 보기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예, 그러니까 나와서 낮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한전 직원 이야기도 하고 노벨 이야기도 하고 돼지 이야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처음에 이 사건 딱 문제가 되니까 한마디 했잖아요. 나 1원도 안 받았다. 예. 그 1원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는 배임죄는 본인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더한 거는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잘 알아요. 만약에 돈이 생기고 그 돈을 선거 자금으로 쓰려면 절대로 내한테 오면 안 돼요. 밖에서 돌아다니면 밖에서 써야 되지. 저한테 오면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 흔적이 남는데 왜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1원도 안 받는 게 정석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선거 자금이라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돈 문제에는 개입 안 됐다고 주장하니까 그 문제는 그러리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더라도 이건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설계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재명 지사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빨리 그거부터 가려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뭐냐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특혜성 개발에서 시민 권익을 헛소리라니까요. 지키려고 한 이재명 경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이제 또 똑같은 소리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설계자라고 했고 그냥 유동규가 이 문제를 자기 혼자만 다 처리하고 야 이거 내 집은 700억 내놔라 이러고 끝나고 시장님 잘 돼갑니다. 우리 성남시에 5천억 가져왔어요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시장이 그냥 깜빡 쏘갔다면 그냥 나 그냥 쏘갔어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니야 내가 설계했어 이거 우리는 1,600억 정도 받고 나머지는 민간기업 다 가게 해. 그리고 만약에 초과 이익이 있으면 즉 쉽게 말해서 우선주기 때문에 우선 배당 받는 건 맞아요. 그러면 배당 받고 저쪽도 배당 받았는데 이제 배당 받고 일정액이 되면 지분 구조가 있잖아요. 지분 구조. 그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지분대로 배분하는 게 그게 맞아요. 우선주인데. 근데 우선주가 처음에 그 일정액만 배당받고 그다음부터는 보통주가 먼저 배당받는 거는 그건 상식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법상. 그런 이야기를 마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박근혜 이명박이 지금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김재현 최고위님이 왕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두 분이 아무 질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 질문 주세요. 우선주 배당주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우선주하고 보통주 말씀하셨던 부분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는 민간 기업이 배분 구조를 짜는 건데 지금 말씀은 유동규 씨가 그 배분 구조도 짰다라는 혐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거죠?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것은 민간 내에서의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그 두 이야기가 좀 혼동되고 있는 인상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나선 게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말이에요.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있지만 이게 지금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페이퍼 컴퍼니. 그렇죠. 그럼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일을 하려고 해도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AMC. 어디서 오냐면 화천대유.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그다음에 금융기관 이래 와요. 근데 금융기관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는 명의만 빌려주고 여기서 이자만 받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7천억 원의 돈을 집어넣는데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배분 구조를 짜게 놔뒀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요 담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는 알아도 1금융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금융.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 이 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보면 천화동인에서 회계사 둘을 추천하잖아요. 한 사람은 정영화 회계사의 그 같은 회계법인이고 또 한 사람은 남욱 변호사의 또 후배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업자 선정부터 개입해서 그다음에 구조를 전부 다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유동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동규가요. 지금 그 언론 보도에 전부 나오잖아요. 유동규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이 이익 배분 구조를 전혀 모르면 이익 배분 구조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몰아주면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쪽을 몰아주거든요. 예를 들어 업자들이 3명이 왔잖아요. 그럴 때 이쪽을 몰아줄 때는 이쪽에 나한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익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이 내부를 모르면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가. 그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익금을 얼마 받을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얼마 받을지 이걸 확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는 1,600억을 먼저 받아갈게. 그럼 그 나머지 어떻게 배분할 건데 그걸 묻지. 그러면 그걸 묻지 않고 야 나머지는 너 마음대로 가져라. 그거는요. 어떤 거래 관계에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좀 이익 한도액이 당신들도 1,60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익을 반반 나누자 하는 조항이 실무진들이 전부 다 그걸 만들었고 앞에 다른 사업에서도 이익 제한 규정이 다 있는데 여기서 그걸 삭제하려면 뭔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오갔겠죠. 그죠?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나는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김 소장님 뭐 물론 이제 입장이 그래서 저 이재명 후보 측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들통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이미 다 들통 나 있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아마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세상이 그렇게 진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인지도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와가지고 다 그거 들통 나 있는데 괜히 자꾸 무조건 막는다고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김선 사장님 막으신 적은 없고요. 아니 예,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500억을 더 내놓겠다고 하고 나중에 사후 배분은 자기들이 다 먹겠다고 한 거고 다른 쪽은 500억을 덜 내놓고 나중에 이익은 반반씩 나누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을 하는 것은 눈앞에 500억이란 그러니까 500억을 더한 이익을 가져가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면서 업자한테 이익을 몰아주는 조치를 계속해요. 그죠? 그 업자에게 민간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조치를 하는 것은 거기에 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든 또는 성남시장님이든 그죠? 그거는 왜 생각 안 하세요? 성남시장이 이익을 가져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아니, 유동규 그건 씨의 뭐- 이야기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니 제 드러나겠죠. 이야기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결정으로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께서 그때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렇게 몰아줬다면 거기도 무슨 이익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혹은 물론. 이후에 뭐 특검을 통해서 뭐 규명될 일인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그 위장다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장다원 이슈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 그 최고위 측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아직 그 논의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예. 이제 제주위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입당했다는 사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예. 그 입당을 하자 하고 회람을 돌리고 인증샷하고 이런 곳도 있어요. 그 의외로 꽤 많아요. 근데 그것조차 제가 직접 해봤지 않습니까? 별 효과가 없더라 이 말이죠. 민주당 선거인단이 제가 가셔서 제가 저 동료했더니 제가 수백 명이 그 저를 따라서 저 선거인단이 됐는데 뭐 아무 효과 없었어요. 수백 명이 같이 하긴 하셨어요? 예? 수백 명이 같이 따라오긴 아니 했어요. 진짜 따라왔다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근데 후보자가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민감해지죠.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뭐 어디서 우리 저 옛날에 저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그 거소 투표 이런 데서 누가 함부로 찍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머리털이 확 서거든요. 그 쫓아가 예. 보기도 하고 하는데 가보면 뭐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저는-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저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의 제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냥 기우니까 그 시간에 좀 좀 정책 얘기도 하시고 예, 조금 뭐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권하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